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CNN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의 터커 칼슨은 11월 5일 그의 프로그램에서 이번 대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정보를 은폐하고 바이든의 불리한 뉴스는 아예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Commit to making sure that there is a peaceful transferal of power after the election. Well,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You know that I've been complaining very strongly about the ballots, and the ballots are a disaster. Always a mail-in ballot system, mass mail-out ballots are going to be more at risk of fraud. Look at LA County, where 112% of LA County is registered. That means you have 12% of excess ballots floating around that are, we know, at least 12% that are not accurate ballots that were mailed out. We're getting ready to win this election.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So our goal now is to ensure the integrity for the good of this nation. This is a very big moment.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The state of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and then for a number of other states. And these lawsuits will be brought starting on Monda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또 4시 20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 따님이 20대인데 하루에 한 번씩 VON을 보는 것을 규칙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상방송 시간을 잘 못 지키는 것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좀 뒤에 보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것은 요즘에 제가 늘 저희는 한 3,000명 정도밖에 회원을 못 가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뷰, 이 시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상식인데 사람들이 굳이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것에 가깝기 때문이 아닌가. 이 시대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마치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 이 정도 수준의 말을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죽는다 이 정도 수준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 공기가 없어질 때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죽으니까 빨리 산소 마스크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약간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공기가 희박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 무엇인가 뭔가 심각한 공기 오염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엄청난 공기 오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 선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셨죠. 개표 당일에 거의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상원을 지키는 것으로 상원이 바뀔 줄 알았는데 상원이 오히려 공화당이 더 우세하게 됐고 하원도 거의 엄청난 선전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 예상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압승이 눈앞에 있었던 순간이 상당히 길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개표들이 멈춰지고 갑자기 수십만 표가 바이든 표가 몰려오고 이런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방송을 보는 분은 대부분이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 민주당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실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정당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전 민주당 대통령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대북 압박 정책을 한 대통령입니다. 말하자면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하드라이너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했지만
개성공단도 그때 계속 있었고요. 개성공단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오바마 대통령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성공단을 유지했거든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이제 닫게 됐죠. 물론 오바마 정권 말기니까 이해관계가 확실히 맞았고 무엇보다 북한이 핵 실험을 했던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김정은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다. 마치 김정은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김정은한테 뭔 큰 선물이라도 해줄 것 같다. 그런 식의 두려움이 뜨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을 거의 2년째 하는데 저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개성공단을 여는 일은 없다. 그리고 확실한 비핵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큰 선물을 주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합리적인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공략해야 되는데 중국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한다. 제가 대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보다는 그 스타일에 있어서 대통령이 저런 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저런 행동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약간 불편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그것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는 안 되는 거죠. 부정선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있어도 덮어야 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이면 어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과연 그 생각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인류를 진정한 의미의 재앙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서 부정에 의해서 바이든이 당선 지금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은 부정이 있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저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부정선거를 다루면서 미국 법은 이 증거를 거의 7개 정도 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말하자면 그냥 정황, 그냥 의심 이 단계에서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빼박 증거까지 계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증거는 이 정도만 있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있고 이 정도 증거로는 민사 재판에서는 이길 수 있어. 형사 재판은 잘 모르겠네. 뭐 그런 증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에서 그럼 증거가 어딨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증거지라고 할 만한 것이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또 미국 현지에서 살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포스팅해서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고 또 그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시작부터 머리가 좀 아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진단하기에는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끝도 없이 헤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선거 전날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인을 했던 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표를 주거나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문제를 보는 그 시각이 이 1776 커미션, 1776 커미션에 사인을 하는 바로 그것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폴리티코라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매체지만은 폴리티코 말고도 다른 매체도 다 이것을 보도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 폴리티코를 찍어왔는데 이 폴리티코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가 1776 커미션을 패트리어틱 에듀케이션을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매체거든요.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서 노예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수업을 공격하고 흑인 미국인, 흑인들의 미국 역사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는 그런 수업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왜곡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776 커미션에 사인을 한 것.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VOM 방송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조감을 하고 새의 눈으로 높은 데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강의를 그렇게 본격적으로는 잘 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미국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JD와 LLM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사실 미국 법 공부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피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50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나라가 50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을 통해서 이 고리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미국 전체를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미국 공부를 할 때 그 JD 말고 LLM이라고 하는 그 좀 더 전문적인 공부를 할 때 그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었거든요. 근데 인디애나주의 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중북부 아주 사실 그렇게 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척박한 곳인데 거기에 그 아미시 에이커라는 게 있어요. 아미시 에이커. 아미시 에이커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 아미시 에이커 사진 제가 제가 찍어둔 사진이 좋은 사진이 너무 많은데 제가 좀 찾아오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살았던 그 인디애나 노틀담 주변에 있던 그 아미시 에이커에 제가 자주 놀러 갔거든요. 그냥 시간만 나면 저는 항상 아미시 에이커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아미시 에이커 사진들을 이렇게 2장을 보여드리는데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법을 공부하고 또 대도시에 있을 때는 전혀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미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상당히 근본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미시 이 사람들은 상당히 부자예요. 땅도 많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면서 주변에 마켓도 가지고 있고 그게 자기들이 만든 거를 이렇게 판매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미시 에이커에 관광을 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 전통이 참 부족한 곳에 이 아미시 에이커가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자랑인데 이 아미시들이 이번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에 이것은 2016년이죠. 선거에 아주 이렇게 올인되는 장면이 참 좀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트럼프와 펜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이제 장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아미시 공동체 이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펜스에 정말 묻지마 지지를 하는데 저는 이 현상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일어나는 미국의 정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를 현재까지를 이제 인정하고 봤을 때 미국의 그 명문대 10대 명문대 뭐 하버드, 예일, 뭐 스탠퍼드 이런 시카고 대학이라든지 10대 명문대학, 조지타운이 있는 워싱턴 이 10대 명문대학에 있는 주는 모두 바이든 몰표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성적이고 많이 배우고 선진화된 사람들은 바이든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또 촌놈이고 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썩 많이 배우지 않았는데 좀 고집이 센 그런 백인들 중심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해석이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 핵심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작년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가 국무부에 첨부인권위원회 Unalienable Rights Commission 첨부인권위원회를 만든 것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첨부인권위원회를 만든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올해 선거가 있기 하루 전에 1776 커미션에 트럼프 대통령이 커미션을 서명을 했다는 것.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출발을 해야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것 같은 이 엄청난 갈등의 핵심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776 이것은 무엇인가?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날이죠. 사실 우리나라 건국일 같은 그런 날이에요. 1776 독립선언서. 미국은 헌법은 1789년에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사실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776 독립선언서를 제정했던 이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고 그리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나라다. 신생 미국. 그전에도 미국은 있었지만 그것은 영국의 식민지 미국이었고 이제부터 진짜 미국이야. 그리고 이 진짜 미국을 선포할 때 그 배경이 된 것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 제 128편 1절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의 아버지 백들러에 나오는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건국의 기초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오랜만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인 분도 계실 텐데요. 독립선언서 앞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 바,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된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unalienable right,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것. 이게 독립선언서에 들어있고 이 독립선언서에 들어있는 이 말을 가지고 폼피오가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유엔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폼피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제는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국제 정치를 다시 보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한국에 있는 그 언론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불행입니다. 이번에 잘 보십시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에는 삶,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된다는 것.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들 사이에 정부들이 수립되며 이들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연유한다는 것. 국민들의 동의에 연유한다는 것.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그러한 목적들을 파괴하는 것이 될 때에는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버려 새 정부를 수립하되 인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원칙들에 입각하여 그 토대를 마련하고 또 그런 형태 하에 권력을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국민의 권리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딱 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북한이에요. 중국, 북한이에요. 미국 독립선언서를 다시 폼페이오와 트럼프가 불러낸다는 것은 사실은 미국 건국 정신을 다시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다시 북한, 중국의 저 권위적이고 위험한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기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에 굳게 의지하면서 Divine Providence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 신적인 경륜, Divine Providence, 신의 섭리의 보호에 굳게 의지하면서 이 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서로 우리의 생명, 재산, 그리고 신성한 명예를 걸기로 다짐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 낙태와 관련되어 있죠. 재산, 공산주의에 관련되어 있죠. 모든 사람의 재산을 비슷하게 만들겠다. 갖고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뺏어서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이나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각 개인이 각자가 결정한다는 생각에 상당히 저항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라고 생각될 사람이 많은데 왜 1776 위원회를 만드는가, 그것도 선거 전날에 이것에 사인을 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1776인가? 그것은 수정헌법 1조 때문이죠. 수정헌법 1조. 여러분 수정헌법 1조.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로 이 수정헌법 1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수정헌법이라는 것은 미국은 헌법을 이 수정을 하면은 계속 붙여나가거든요. 있는 헌법이 이렇게 붙여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총기 소지 이런 것은 원래 헌법 1789 헌법에 있고요. 1791에 이 처음으로 수정을 하면서 어멘드먼트를 만들면서 그중에 수정된 첫 번째 헌법이 이 어멘드먼트, 퍼스트 어멘드먼트, 이 수정헌법 1조인데 여기에 사실은 독립선언서를 좀 부정할 수도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마음대로 집회도 못하고 마음대로 정부의 건의도 못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은 수정법 1조 1791년에 이미 이런 원칙을 확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의회는 종교를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 그리고 의회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국교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교. 의회가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다. 이렇게. 국교를 만들면 11조도 세금처럼 다 걷어서 주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는 그런 나라가 꽤 있죠. 독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 말하자면 이 나라는 개신교의 나라다. 이렇게 종교를 딱 국교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국교는 안 만든다라는 의미가 establishment of religion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국교를 금지하는 것과 또 하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상당히 비슷한 말 같지만 두 개가 이렇게 엄청나게 싸울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 라고 오바마 때 그렇게 했죠. 이것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미국이 국교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기독교 국가잖아. 헌법에 서명 헌법과 성경 앞에 대통령이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말은 수정헌법 1조에서 국교를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기독교 국가 같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국교를 세우는 거냐? 국교를 세운다는 것은 국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산을 엄청 지원해가지고 교회도 지어지고 이런 거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좀 이병태 교수님한테는 안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이병태 교수님을. 근데 6개월 동안 참다가 제가 요즘에 거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병태 교수님이 부정선거 규명에 너무 큰 방해가 되는 여론을 조성하기 때문에 제가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공격적으로. 근데 오늘 제가 이분이 아침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 글은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병태 교수님한테 이렇게 댓글을 썼는데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이제 막았기 때문에 저는 쓸 수 없어요. 대신 제가 공유를 해서 발언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바이든을 이제 트럼프가 너무 싫어서 바이든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승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글들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장을 썼더라고요. 저는 낙태와 동성혼 등의 개인의 선택에 대해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저에게서 기독교적 근본주의를 주장한다면 큰 착각이지요. 그런데 제가 중국의 패권주의나 중국이 국제 통상 질서 교란을 지지한다고 하신다면 기한은 공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포스팅을 그간 안 읽고 넘겨 짚었거나 바이든이 친중이고 트럼프는 반중이라는 흑백 논리는 제가 여러 번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유무역 질서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반대합니다. 그는 국수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동맹이 가치가 된 윈슨주의, 브레튼 우드 체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업공학과를 나왔고 경영학 교수로 계신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의 이 얘기가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미국의 부정선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이병태 교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은 상당히 많은 미국 민주당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합니다.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낙태를 하겠다, 내가 동성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야 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거를 내가 모른 척 하겠다 이런 입장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패권주의나 권위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유무역 질서를 지나치게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반대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냥 듣기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신경질적으로 쓸 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하나의 그 논전이다, 이게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건데 제 입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없애지 않느냐,
말하자면 동성애자 결혼식에 뭐 꽃다발을 주문했다. 아, 그거 싫은데요라고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트랜스젠더가 왔을 때 못 오게 하면 고소 고발당하잖아요. 아니, 개인의 선택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반대할 자유, 다른 사람의 경건을 유지할 자유까지 파괴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참습니까?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각 개인이 좀 자유롭게 자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데, 오히려 그 발언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을,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겠다라는 미국 크리스찬들에게 억압으로 되고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이 됐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그러니까 저 아미시 할아버지들이, 아저씨들이 데모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미시라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요. 지금도 옛날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마치 18세기, 17세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개인의 자유면 우리의 자유도 인정을 해야지. 너네들이 지금 너네 자유 주장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자유를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동성결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예식장에서는 못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 차별금지법의 나라가 됐죠. 그걸 끝까지 참아야 되나요? 심지어는 성경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구약은 모르겠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이 뜻이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신약 성서를 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버려라, 이거를 지워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특별히 국교를 창설하지 마라, 의회의 예산을 지원하지 마라, 그 얘기와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할 때 좀 방해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서로 부딪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너무 국가가 개인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독립선언을 하면서 선부인권을 주장을 했고, 그리고 헌법을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선언한 것이거든요. 2020년 미국의 현실은 바로 이 수정헌법 1조가 이제는 미국의 평범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거 반대하면 감옥에 끌려갈 정도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것을 계속 견딥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반대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동성결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을 했어요. 지금 동성애 단체들이 트럼프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은 마이크 펜스예요. 펜스를 더 미워합니다. 펜스는 더 바른 기독교인이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훨씬 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갈등은 바로 이 수정헌법 1조와 1776 독립선언서에 있는 창조주가 준 창조질서 내에 있는 바로 그 권리, 그 자유, 그 재산권, 그 명예, 이런 것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 때문이죠. 지금 이 수정법 1조와 1776 독립선언서 간의 이 갈등을 누가 중간에서 어떤 해석을 통해서 화해시키겠습니까? 생각보다 이 전쟁은 본질적인 거예요. 아까 이병태 교수는 각 개인이 동성 결혼하겠다 그러고 낙태하겠다는 그런 걸 국가가 왜 방해해? 결혼 제도라는 것은 국가의 제도거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싫다는 사람에게 강요를 하잖아요. 인정하라고. 이미 그것이 국가 행위예요. 스테이트 액션이에요. 스테이트 액션 때문에, 국가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생기는 이 갈등, 이것을 보지 않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는 자기 생각만 하겠다. 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는 않겠다. 완전히 닫힌 구조가 된 것이죠. 미국에서 동성애는 사실은 1960년대 이후로는 사실 처벌을 잘 안 해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이 너무나 근본적인 갈등이 된 것은 동성애자들이 동성 결혼까지 요구하면서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과 그 역할을 통해서 구성되는 가족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립학교에 안 보내는 부모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로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번 바이든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바이든이 same-sex marriage에 반지 주례하고 있죠. 반지 끼는 장면 앞에 서 있는 분. 조 바이든 2016년 8월 2일이에요. 오바마 대통령기에 백악관에서 이런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만약 백악관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국가 행동이 되는 거니까요. 자유주의자라는 이름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마음대로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트럼프를 욕하고 나는 자유주의자다. 뭐 지금 정경련 에어리어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대충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제 이현 변호사, 예전에 시변 대표로 계셨던 것 같아요. 이현 변호사. 한국에서 우파 변호사로 정말 많이 알려져 있고, 공수처, 이번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공수처에 또 멤버가 된다는 설이 있는데, 이 이현 변호사가 이렇게 썼어요. 일본의 아베와 미국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드디어 궁극주의 내지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두 인물도 퇴장하겠지요? 트럼프가 전체주의자, 궁극주의자로 보입니까? 아베가 지금 궁극주의자예요?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궁극주의를 합니까? 정상적인 군대를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전체주의자로 보입니까? 한반도의 두 인물, 여기 시진핑은 또 빠져있네요. 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파의 지도자. 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기에 지금 미국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두 개의 가치가 선거를 부정해서라도 지키겠다. 이런 현상은 언제 일어나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그 MBC, 폭스뉴스, CBS, 뭐 PBS, NPR, CNN, ABC, MBC 할 것 없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부 어거지로 바이든을 대통령 만들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이 사람들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지금 아미시까지 포함해서 못 배우고 무식한 백인 기독교인들이 나라 망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지금까지 외부에서 공격을 받은 역사?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려왔어요. 외부에서 받은 공격은 41년 진주만 공습. 그것은 하지만 하와이지 않습니까? 하와이 진주만 공격이 있고,
그리고 2000년, 이 2000년 사건이 큰 사건이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처음으로 외적에 의해서 내부가 미국 국내가 타격을 받은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 양상도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옛날에 그 회개나 각성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2020년 11월 3일 부정선거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외부에서 내부로 공격하는 것이다. 아마 중국 공산당이 관계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은 진주만 공습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천황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 에너지 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이 진주만 공습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알카이다 공격. 알카이다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은 적어도 이 알카이다, 빈라덴 알카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리버럴리즘, 이 자유주의가 싫다라고 계속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미국은 외적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크게 3번을 공격을 당하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부정선거가 맞고 중국이 개입을 했다면 3번을 당하는 것인데 이 3번이 모두 어떤 한계에 봉착해서 이 생각을 버리느냐 유지하느냐 이 한계에 부닥쳐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미국은 일본의 공격을 받고 결국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었고 결국 일본은 2개의 핵을 맞고 천황에게 권력을 내려놓게 했어요. 그 일본이 지금도 완전히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국가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알카이다를 거의 소탕하다시피 했다고 하지만 ISIS의 부상을 받죠. 한 번 정리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 부정선거 정말 중국이 관여됐다면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하겠죠. 만약에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밝혀진다 해도 또는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것은 중국과 관련돼서도 문제지만은 내부의 적, 다시 말하면 민주당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공격이기도 하지만 내부의 공격이기도 하다. 일종의 남북전쟁 때처럼 링컨의 남북전쟁처럼 내전 양상이 있다. 미국 역사에서 6.25 전쟁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미국 역사에서 1861년에서 5년 사이에 있었던 이 시빌워 남북전쟁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어요.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결국은 현대 미국을 건설했거든요. 노예제도를 없앴거든요. 1776년 독립선언서는 사람이 평등하다, 자유롭다라고 기초를 했지만 바로 그 기초하에서 미국이 정말로 자유로운 사회, 건강한 사회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흑인 노예를 이제 폐지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는 그 과정들은 긴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차별이 역차별이 되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가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동성애자 결혼 싫어서 내가 케이크 못 판다. 아 그래? 그럼 넘어가야죠. 그런 것까지 전부 처벌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 거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주의 날, 예수의 날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 이게 싫어서 크리스마스가 싫어서 이제 크리스마스란 말 하지 마. 이거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미국의 기독교인들, 미국 크리스천,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대륙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해를 안 해요. 방해를 받지 않다면 바로 여기서 지금 이런 종류의 새로운 내전이 가치 전쟁이 내전 형태로 국제전 형태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을 향해서는 우리는 너네들 같은 그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권위주의 싫어.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너네들이 그런 극단적인 자유주의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죠. 지지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로서 지지하는 게 아니죠.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7천만 표 이상이 7,100만 표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런 7,100만 표가 너무 싫어서 우리는 모자라는 표는 강제로 찍어서라도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중국 도움도 받을 거야. 없는 표, 죽은 사람 표도 막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련된, 이 포스트 모던한 이 가치를 지키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당입니까? 그러면 화해가 불가능하죠. 제가 여기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이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지 않을 거면 한쪽이 이길 때는 일단 승복을 해라. 만약에 정말 부정이 없이 민주당과 자유주의 그리고 상당히 원리적인 자유무역주의, 그게 자유무역주의입니까? 중국이 마음대로 카피라이트를 절도하고 그런 거를 그냥 봐주는 게 자유무역주의인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이 민주당의 이런 가치를 정상적인 이런 선거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으면 관철시켜야죠.